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최근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사회적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교권을 보호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충남 교사노동조합 한기룡 정책실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자, 현재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를 하고 계시죠? 네. 교직 생활을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예, 제가 2007년부터 교직 생활을 시작을 했고요. 네. 올해로 17년 차 교사입니다. 네. 네, 지금 최근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됐던 2년차 새내기 교사의 안타까운 그 소식이 지금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충남 지역에서도 추모 공간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지역 교사단체, 선생님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이번 그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선생님의 사망을 본 충남 지역 선생님들께서는 그야말로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고인이 겪었을 고통이 남의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에 많은 선생님들이 이 사건을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다 같은 교사의 문제다라는 공감대를 형성을 했고요. 네. 예, 그래서 충남에서도 저희 충남교사노조를 비롯한 충남 도내 교원 단체들이 합동으로 충남교육지원청, 충남도교육청 합동 분향소를 마련을 해서 지난 7월 23일부터 29일까지 분향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네. 예,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고요. 사실 이번 사건으로 이슈화가 되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예전부터 학교 현장은 학교의 정당한 지도가 학생과 학부모에 의해서 침해돼 왔고요. 그 아동학대법이 개정된 이후로는 내 말과 행동이 혹시라도 아동학대로 신고는 당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함에 굉장히 시달려 왔습니다. 네. 이에 우리 교사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번에는 정말 뭔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냐 하는 마음이고요. 네. 저희 교사들은 현장의 어려움을 오랫동안 감내를 해왔고 이제 더는 늦으면 안 된다라는 어떤 절박함을 가지고 정말 우리 교사가 마음 놓고 교육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교육을 할 수 있게 네. 실효성 있는 법과 제도 마련을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지금 이번 교사 사망 사건은 경찰 수사와 또 교육당국 차원의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죠. 근데 지금 이번 일을 계기로 선생님들이 학부모들로부터 이 악성 민원을 겪는다는 이 문제가 좀 심각하다라고 이렇게 좀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혹시 선생님이나 주변에서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으실까요? 예, 아마 전국의 모든 선생님들께서 교직 생활을 하면서 그 민원 때문에 스트레스 한번 안 받으신 분은 없을 거예요. 네. 예, 저도 마찬가지고 네. 사실 뭐 민원 자체가 문제는 아니죠. 정당한 민원이라고 한다면 합당한 조치를 해드리는 건 뭐 당연한데 네. 사실은 그 민원이 상식적이냐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충남 교사노조 정책실장으로서 저 조합원들의 민원을 들어보면 정말 같은 사람으로서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의 그런 악성 민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네. 학교 폭력 이제 그 가해자로 이제 된 그 학부모께서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앙심을 품으시고 해당 담임 선생님께 이제 수차례 전화로 밤낮 없이 협박을 하셨죠. 그래서 뭐 죽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뭐 살해 협박에 가까운 네. 그 위협을 가하신 적이 있고요. 이 사례는 그 일반 다른 공중파 네. 뉴스에도 보도가 된 사례입니다. 네. 그래서 그 해당 선생님께서는 그 공황장애까지 얻으시고 해서 많은 정신적인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예. 이외에도 이런 굉장한 심각한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네, 정말 이 교권 침해 지금 사례들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일 것 같은데요. 네, 최근 실제로 충남 지역 교사들을 대상으로 이 교권 침해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하죠. 결과가 어땠습니까? 예, 저희 충남교사노조가 지난 7월 26일부터 조합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교권 침해 사례들을 제보를 받았습니다. 네. 첫 이틀 동안 200건이 넘는 사례가 접수가 되었고요. 표를 같이 보시면서 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총 218명 중에 99%인 216명의 선생님께서 교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대답을 하셨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보시면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폭언 및 폭행이 32.7%, 그리고 학생의 생활지도에 대한 불응이나 고의적, 지속적 수업 방해는 합쳐서 33.1%에 달했고요. 네. 또 학생의 폭언, 폭행, 성희롱 15.5%가 나왔고요. 그 밖에 학부모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및 갑질, 협박이 5.7%, 그리고 심지어는 관리자의 갑질도 10.2%가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교권 침해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고요. 어떤 교사의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 심각한 내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또 놀랐던 부분은요, 이 교육 지도 활동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는 선생님들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인 건가요?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이 아동학대법입니다. 원래 이 법은 가정에서 그 학대를 당해서 숨지는 그런 아동들을 없애고자 하는 법이었는데, 언제부턴가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학부모나 학생들이 선생님의 정당한 지도에 대한 불응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협박 또는 보복을 위해서 이런 법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정서적 학대의 경우에는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네. 그래서 교사가 좋은 의도로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듣는 학생이 기분이 나쁘면 바로 그냥 학대가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그야말로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식으로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열정을 가지고 교사들이 지도를 하면 더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여지가 커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참 우리 교육 현장에서 선생님들께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혹시 사례들을 몇 가지 더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아까 말씀드린 그 아동학대 신고 사례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드리면, 네.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한 학생이 자리를 이탈해서 다른 자리에 있는 학생을 이제 괴롭히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손을 잡고 네. 자리를 이렇게 데리러 간 거죠.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학부모님께서 이거 아동학대 아니냐, 그래서 학교에 와서 또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네. 항의하신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상적으로 잔반 지도를 한다든지 네. 교직 때, 그리고 수업 준비물을 집에서 좀 준비를 해와라 라든지, 아니면은 상담을 교실이 아닌 상담실에서 했다라는 이유를 가지고도 이런 정서적 학대로 지금 네. 경찰에 신고를 당해서 조사를 받으시는 선생님도 계셔요. 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어떤 학생이 다른 학생을 이렇게 밀쳐 넘어뜨렸는데, 그 밀쳐 넘어뜨린 학생을 이제 선생님이 이제 타일렀는데, 네. 그걸 가지고 이제 또 학부모님이 이거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으면 신고를 하겠다, 아동학대로. 네. 그래서 공개 사과를 해라. 그래서 마지못해서 공개 사과를 하신 학부모님도 계십니다. 그리고 네. 또 학부모의 악성민원 사례를 또 한 가지 말씀을 네네. 드리면, 성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부당한 요구를 막 하셔요. 그래서 자기 때로 안 하면 교육청에 성적 조작으로 신고를 하겠다. 네. 이런 사례도 있고, 그리고 학부모에 의한 폭언, 폭행 이런 거는 사례가 너무 많아서 지금 다 일일이 소개를 해드릴 수도 없을 정도로 네. 심각한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학생에 대한 교권 침해 사례도 있는데, 학생들이 이제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들한테. 선생님은 어차피 우리한테 아무것도 못한다. 네. 할 수 있는 게 없다. 네. 이렇게 하면서 선생님을 좀 조롱을 하면서 지시를 불이행한다든지, 아니면 다 들리게 욕을 해놓고 네. 이거 혼잣말이었다. 이런 식으로 좀 모욕을 하는 사례도 좀 다수가 있고요. 네. 이 밖에도 정당한 그 수업 지도나 생활 지도에 대해서 불응을 하거나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고, 이거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초등학생에게 교실에서 교사가 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고, 지금 정말 교권이 침해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 선생님들께서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또 교권 보호 장치들이 마련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현장에서 잘 적용이 되지 않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교사가 교육활동 침해 그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 네. 학교에서는 교권보호위원회라는 기구를 두어서 이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앞으로는 이제 교보위라고 줄여서 부르겠습니다. 하지만 교보위가 실질적인 어떤 문제 해결의 영향력은 거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먼저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해서 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셔야 할 이 관리자분들이 네. 사실 교보위 개최와 관련해서 좀 소극적인 그런 입장을 보이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뭐 우리 관리자분들께서는 좀 교사가 좀 학생을 위해서 좀 참고 넘어가야 되지 않냐,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네.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사례들을 보더라도 그렇게 참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죠. 네. 그리고 이제 교사가 교보위를 열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는 게 이제 이 교보위의 그 개최나 이런 것들을 무마를 하기 위해서 그 가해 학생의 학부모가 네. 이제 그 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를 해버립니다. 아. 그러면 이제 그 피해 교사 입장에서는 네. 사실 교보위가 열렸을 때 그 실익보다는 그 아동학대 고소를 당했을 때 고통이 훨씬 크다 보니까 네. 이거를 진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리고 막상 또 교보위가 열려서 뭐 학생을 징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네. 사실 학생 징계 절차가 이제 봉사활동이나 뭐 출석 정지, 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제일 이제 높은 게 이제 전학입니다. 그런데 학생의 문제 행동에 대한 이런 교육적 조치가 네. 과연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이런 의문이 있고요. 네. 결국엔 이제 문제 학생의 문제 행동이 교보위를 통해서 교정이 되느냐라는 것이 의문인 거죠. 그리고 이제 학부모에 대한 어떤 강제성 있는 조치는 뭐 전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네. 예, 교권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아무런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네. 보고요. 네. 오히려 교보위 진행 과정에서 학생이나 학부모, 심지어는 관리자에게까지 피해 교사가 2차 피해를 당하는 그런 사례들이 더 많은 네. 실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교권 보호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인 것 같은데, 그럼 교사들의 교육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먼저 제일 시급한 것이 아동학대 처벌법을 개정해서 정당한 교육적 지도는 아동학대가 아님을 명시를 해야 합니다. 네. 또한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학대법에는 별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후에 이게 정말 무고인지 아니면 정말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인지를 한 번 더 판단해보는 그런 이중 장치가 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나아가서는 이제 신고가 무고성이 밝혀졌다면 이 무고 신고를 한 학부모에 대해서는 좀 교육청 차원에서 좀 고소도 할 수 있는 고소 고발도 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싶고요. 네. 그다음에는 이제 학교폭력법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네.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일단은 장소가 학교가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이루어지면은 그러니까 피해자가 학생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범위가 넓어서 굉장히 처리가 곤란하고 네. 그리고 지금의 상황이 이제 학교 내에서 또래끼리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안을 이렇게 학교 폭력으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교사의 교육적 중재가 끼어들 여지가 또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폭력법의 범위를 조금 좁혀서 학폭의 정의를 조금 뭐 교내에서 일어난 교육적 지도를 벗어난 범위의 학교폭력 그리고 좀 좁히고 그리고 해당 폭력 사항은 교육청이나 수사기관에 전면 이관해서 네. 교사들에게는 학교폭력 업무가 완전히 배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사는 1차적으로 교육적 지도를 한 후에 어떤 매뉴얼이나 뭐 지침에 따라서 이것은 일정 사안 이상을 벗어난 폭력이다 하면은 뭐 수사기관이나 교육청에 이제 신고 의무만 다하면 되는 정도로 해서 법을 좀 개정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수업 활동 방해나 교육 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즉각 조치, 또 지도 방안이 마련이 돼야 됩니다. 네. 이 문제는 교육 활동 침해를 일으킨 학생을 교육적 지도하는 데 있어서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나머지 학생들 이제 좀 수업권 침해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도 네.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와 같은 학생 분리 조치와 지도에 관한 법령 그리고 학생의 문제 행동에 대한 어떤 단계별 조치 사항 이런 것들이 마련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이번 사건에서 또 중요하게 얘기되는 것이 그 악성 민원 학부모에 의한 악성 민원 사례인데요. 현재 학교 민원 처리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시간과 관계없이 민원인과 교사가 개별적으로 연락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일과 시간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퇴근 후에도 뭐 밤늦게 선생님께 전화를 걸어서 민원을 제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네.
이제 생각해 보시면 뭐 소방서나 경찰서 이런 곳들 제외하고 뭐 대한민국 어느 직장인 공무원들이 퇴근을 하고서도 뭐 밤낮 없이 개인적으로 민원을 받고 있겠습니까? 사실 경찰서, 소방서도 개인적으로는 연락을 받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불필요하게 교사가 민원을 개인적으로 받는 시스템 이런 거를 조금 차단하는 네. 방안을 마련해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또 교육청 또는 그 학교 관리자 차원에서 공식적인 민원 창구가 좀 만들어져서 서면 접수 과정을 통해서만 민원이 허용되게끔 네. 이렇게 하면 뭐 폭언 협박을 이렇게 선생님께서 듣는 이런 것들은 아예 원천 차단이 되는 것이고요. 또 악성 민원을 사전에 선별도 가능하고 그리고 교사 개인이 아닌 또 학교 차원, 교육청 차원의 어떤 논의를 통해서 보다 효과적인 민원 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또 마지막으로 교육청에서는 전문 교권 법률 자문단 구성을 좀 해서 현재는 지금 교사가 고소를 당하면 그 이후에 모든 어떤 과정을 교사 스스로 막 발로 뛰어다녀서 다 모든 걸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굉장히 비상식적으로 보이고요. 이제부터라도 교사가 신고를 당하면 교육청에서는 교사와 전문 변호사를 즉시 매칭을 시켜줘서 조사 시에 필요한 모든 일련의 과정을 같이 해주고 또 조사 받으러 갈 때도 같이 동행을 해주다든지 해가지고 교사의 피해와 부담을 좀 줄여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교사분들께서 고소를 당하면 이제 민원인들한테 교육청 변호사와 상담을 해달라 이 한마디만 좀 할 수 있게끔 충남 도교육청이나 도의회에 저희가 또 말씀을 드렸어요. 요청을 했고 또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교육청이 좀 힘을 합쳐서 하루빨리 이 부분은 조금 준비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더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지금 저희 교사들이 논의하고 있는 교권이라는 것은 교사의 권위가 아닌 교육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지금 교사들에게는 권위는커녕 교육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그저 마음 놓고 수업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정당하게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을 만들어 달라는 것뿐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우리 충남교사노조에 가입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사실 그 노조라는 단체의 힘의 원천은 조합원의 수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충남교사노조 더욱 가입 많이 해주시고 또 선생님들의 요구사항을 저희가 관철시킬 수 있게 힘 보태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 선생님들이 생각과 어떤 요구와 정책이 우리 충남의 교육을 바꾸고 나아가서는 어떤 전국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께서 힘 많이 보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비롯해서 집행부 선생님들 정말 밤낮 없이 정말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니까요. 응원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힘 보태주시면 충분히 우리 교육 변화 가능합니다. 예, 가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당하게 지도할 수 있는 권리, 또 올바르게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되고 또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는 또 나눌 수 있는, 그래서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 또 힘이 보태지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이뤄지는 선생님들의 교육 활동이 존중받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 사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